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나이키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네, 보통 이런 발표를 보면 CEO의 화려한 비전 제시에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CEO의 발언이나 애널리스트 Q&A는 다 빼고요. 오직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인 맷 프렌드의 준비된 발언, 딱 그 부분에만 현미경을 들이대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CEO가 우리가 어디로 갈 거다 이런 목적지를 제시한다면 CFO는 우리가 지금 어떤 차를 타고 연료는 얼마나 있고 어떤 길을 달리고 있나 하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그 현실이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의 그 절제된 언어와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 거죠. 나이키가 외치는 지금 승리하기, 이 윈나우 전략이 과연 어디서 통하고 있고 또 어디서 삐걱거리고 있는지 그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전체 매출이 1% 성장했다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냥 현상 유지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안에 숨어 있다고 하셨죠. 대체 나이키는 지금 어디서 이기고 또 어디서 지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극명한 온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CFO의 발표를 보면 홀세일, 그러니까 풀라커 같은 도매 파트너를 통한 매출은 5% 성장했어요. 오, 5%나요? 이건 꽤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몇 년간 나이키가 자체 D2C, 즉 소비자 직접 판매에 집중하면서 좀 소원해졌던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정작 나이키가 직접 운영하는 나이키 다이렉트 채널은 5% 하락했어요. 5% 하락이요? 그중에서도 특히 나이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직접 판매, 그 디지털 매출이 12%나 급감한 게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나이키 앱을 보면 예전만큼 공격적인 할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고 싶은 신발이 있어도 좀 기다리면 할인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 의도된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키의 공식적인 설명이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걸 전략적 후퇴를 넘어서 과거에 좀 소홀했던 홀세일 파트너들에게 보내는 화해의 제스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화해의 제스처요? 네, 팬데믹 시기에는 모두가 온라인으로 몰렸지만 이제는 신규 고객을 온라인으로 유치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광고비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나이키는 이제 무리하게 온라인 고객을 유치하기보다는 오랜 파트너였던 홀세일 채널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가 정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다시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12% 디지털 매출 감소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된 고통인 셈이죠. 단기적인 상처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런 말이군요. 그런데 매출은 그렇다 쳐도 수익성은 훨씬 더 크게 악화됐습니다. 총 이익률이 3.2%포인트나 하락해서 42.2%가 됐는데 이 정도면 정말 큰 타격 아닌가요? 네, 엄청난 하락폭입니다. CFO는 이 부분에 대해 세 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홀세일 채널과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에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할인을 많이 했다는 점. 네. 둘째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관세를 포함한 제품 원가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 믹스 악화입니다. 채널 믹스 악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진이 많이 남는 나이키 자체 온라인몰에서는 덜 팔리고요.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게 남는 도매 채널이나 팩토리 아울렛에서 더 많이 팔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신발을 팔 때 자체 온라인몰에서는 한 5만 원이 남는데 홀세일 채널에서는 3만 원이 남는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그런데 5만 원 남는 장사는 줄고 3만 원 남는 장사 비중이 늘었으니 전체 평균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깎여나간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온통 먹구름 낀 소식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는 없었나요? 재고가 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바로 그게 유일하게 빛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재고가 전년 대비 2% 감소했는데 이건 나이키가 시장을 정리하려는 계획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을 정리한다. 네, 불필요한 재고를 털어내고 시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창고를 비워야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을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 세계 시장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CFO의 설명을 들어보면 마치 네 편의 다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각 지역이 회복에 전혀 다른 단계에 있거든요. 먼저 북미. 북미는 회복의 선두주자입니다. 선두주자. 네, 매출은 4% 성장했고 특히 홀세일 매출은 무려 11%나 성장했죠. 시장의 묵은 재고를 정리하고 새로운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데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북미조차도 자체 디지털 매출은 10%나 감소했네요. 회복의 선두주자도 온라인에서는 고전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D2C 채널의 정상화가 어려운 화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음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EMEA 지역입니다. EMA? 여기는 안정적이지만 아주 느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은 1% 성장했고 CFO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은 대체로 정리된 상태라고 해요. 대체로 정리됐다. 네, 정가 중심의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데는 북미보다 앞서 있지만 근본적으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 자체가 약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역시 중화권이군요. 숫자가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매출은 10% 감소했고요. 디지털 매출은 무려 27%나 급감했습니다. 27%요? 네, CFO는 낮은 매장 방문객 수와 저조한 판매 실적을 핵심적인 역풍으로 꼽았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키 브랜드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식고 있는 자회사 컨버스 브랜드의 부진이 더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 컨버스까지. 네. 리닝이나 안타 같은 현지 브랜드의 약진 속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 APLA 지역은 어떤가요? 여기는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1% 성장해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재고가 오히려 높은 한 자릿수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요. 재고가 늘고 있다고요? 다른 지역은 줄이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다른 지역은 재고를 줄이려고 애쓰는데 여기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4개 지역 모두 각자 다른 종류의 두통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4개 지역이 각자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전장에 공통으로 떨어진 폭탄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CFO가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한 관세 문제인데요. 네, 이건 정말 15억 달러짜리 폭탄입니다. CFO가 밝힌 숫자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였죠?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서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불과 90일, 그러니까 석 달 만에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15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예상치 못하게 추가 비용으로 발생했다는 거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5억 달러면 나이키가 최신 기술로 무장한 초대형 물류센터를 전 세계에 몇 개는 더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혹은 R&D에 투자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신발을 개발할 수도 있었겠죠. 그 엄청난 기회비용이 고스란히 관세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수익성에 바로 타격을 주겠네요. 당연하죠. CFO는 이 관세 때문에 2026 회계연도 전체 총이익률이 1.2%포인트나 깎여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거대 기업에게도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역풍이죠.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다음 분기에는 좀 나아질까요? 단기 전망은 오히려 더 어둡습니다. 더요? 네, CFO가 제시한 2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낮은 한 자릿수 비율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건 총이익률인데 이 무서운 관세 영향 한 1.75%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네. 이걸 포함해서 1분기보다 더 큰 폭인 3%에서 3.75%포인트나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더 힘든 시기를 각오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2026 회계연도 전체,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홀세일 파트너들이 내년 봄 시즌 상품에 대한 주문량을 늘리고 있어서 연간으로는 완만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이건 등을 돌렸던 파트너들의 신뢰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청신호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CFO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 다이렉트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CFO가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나이키 다이렉트는 이번 회계연도의 성장세로 돌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요. 와, 저렇게 단정적으로요? 네. 이건 사실상 단기적인 온라인 실적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장기적인 브랜드 건강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할인 중심의 온라인 사업을 축소하고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결국 지역별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CFO는 북미가 전체적인 회복을 이끌고 중화권과 컨버스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복의 속도가 지역별로 뚜렷하게 다를 것이란 점,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나이키는 지금 아주 복잡하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의도적인 전략적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단기적인 매출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할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고를 정리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일이 15억 달러짜리 거대한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CFO의 발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핵심은 바로 단기 실적과 장기적인 브랜드 건강성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네. 지금 할인을 줄여서 디지털 성장을 희생하는 이 고통스러운 결정이 결국에는 홀세일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에 더 수익성 높은 사업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가 제시한 숫자들은 이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또 할인에 익숙해진 이 경제 상황에서 나이키처럼 거대한 브랜드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다시 정가를 지불하도록 성공적으로 재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투자자들이나 홀세일 파트너들은 나이키의 그 원대한 전략이 성과를 낼 때까지 과연 얼마나 참고 기다려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나이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